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명품 공연들이 즐거운 여름을 책임집니다. 오랜만에 연극 공연 보게 되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짱입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국공립 극단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들을 전하는 다채로운 감성과 풍성한 감동. 이 여름 무더위를 싹 잊게 만들어줄 대한민국 국공립 극단 페스티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코로나19 탓에 그간 만나지 못했던 오프라인 무대. 너무나 그리우셨죠? 그 공연 갈증을 확실하게 풀어줄 최고의 연극 축제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국공립 페스티벌은 2010년도에 1회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13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전국의 국공립 극단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연극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주의 여름이 더 즐겁고 더 특별한 건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있어서인데요. 7월부터 8월 6일까지 쭉 감동과 재미 그리고 신명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공립 페스티벌이 벌써 13회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엄청난 내공이 쌓여 있는데요. 올해는 마당극이나 뮤지컬 그리고 그냥 순수 연극 극단 모습도 있고요. 다채로운 극단의 형식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곳은 저녁에 있을 개막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중인 리허설 현장인데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첫 무대는 경주시립극단이 열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경주시립극단의 작품, 궁금하지 않나요? 그의 조금 늦은 장마는요,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항상 장마처럼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조금 아직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순이라는 누나인데 그 누나를 어떤 한날 돌보지를 못하고 가족들이 모두 부재가 됩니다. 그 사건의 날과 그리고 또 그 사고를 일으키게 된 또 주변의 자기의 어떤 가까운 사람 그런 이야기들이 밝혀져 가면서 서로에게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할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립극단의 그해 조금 늦은 장마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이라서 더 깊을 수 있는 원망과 미움을 들여다봅니다. 우여곡절 넘치는 이 가족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관객들.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일이 뻔한데. 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었을 상처, 근데 본인도 모르게 주었을 상처, 그리고 또 자기도 누군가한테 받았을 상처, 어떤 지점에서 용서가 될 수 있는지,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극 속에서 이 엄마와 딸이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는 가족이 있고 또 모진 삶을 살았지만은 그 삶을 의연하게 지켜낸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보러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가족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준 높은 공연들로만 꾸민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개막 공연을 펼칠 경주시립극단을 포함해 총 9개 지역의 국공립극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립극단은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에 코믹 요소를 더한 코믹 마당극 열혈심청으로 한바탕 신명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립극단은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낸 가족 뮤지컬 미운 오리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도 경산시립극단의 아름다운 작품과 순천시립극단의 흥미진진한 무대, 그리고 포항시립극단이 준비한 희망의 파랑새를 찾는 여정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이 여름을 책임집니다. 국공립 페스티벌이 국공립 단체 간의 교류이기도 하고
또 연극의 문화적 교류이기도 해서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가지고 경주에 찾아와 주시는지 그 작품의 다양성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교류 차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출발점이 될 개막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은 많은 관객들. 무더위로 지친 여름밤을 연극의 재미와 감동으로 충전할 준비 완료.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경주 시립극단 배우들의 열연으로 관객들은 어느새 공연에 깊이 빠져듭니다. 어느 날 순인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시간. 가족이라서 더 깊은 상처를 내지만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인정할 때 용서에 닿을 수 있음을 연극은 말해줍니다. 묵직한 가족 이야기를 경주 시립극단만의 언어로 풀어낸 무대. 소박하고 잔잔한 연극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더없이 뜨거운 감동을 선물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공연들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제공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적었었는데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 거의 이렇게 조금 잦아들고 나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8월 6일까지 계속되는 제13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더욱 낭만적인 여름을 즐기고 싶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을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오늘 답사를 떠나볼 동네는 포항시 두호동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는 동네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 동네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동네인가요? 우리 포항이 바닷가 마을이죠. 두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두호동은 현재 이제 행정구역이고요. 예전에 여러 자연 부락들이 있었고 그 이름들이 합쳐져서 두호동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통량포라고도 불렸고 두무치라고도 불리는 자연 부락이었습니다. 두무치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원래 포항의 그렇죠.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이거 영일대 해수욕장, 그렇습니다. 두호동 이렇게 네. 했는데 그 이전의 이름이었던가요? 맞습니다. 한문으로는 이제 두모, 그래서 이제 마을 모양이 머리 모양이다. 그래서 머리 두자. 그래서 두모치라고 했다고 하고요. 더 역사적인 내용을 거슬러 보면 바닷가 마을인 만큼 끊임없이 외구의 침입을 또 겪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군 기지에 해당하는 수군 만호진이 고려시대 때 이곳에 있었을 만큼 이곳은 바닷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두호동의 중심 지역이었고 그래서 현재의 두호동 사람들은 이곳이 포항의 가장 오래된 포항이다, 원포항이다. 그러한 어떤 자부심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야, 바야흐로 여름이 깊어가면서 많은 관광객들 더불어서 포항 시민들이 이곳 두호동에서 피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텐데 예. 단순히 관광으로서가 아니라 역사로서 알고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호동의 이야기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포항 두호동 답사의 첫 번째 코스는 영일대 해상 누각입니다. 전국 최초의 해상 누각으로 포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죠.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해상 누각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확실히 포항은요 여름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멋진 바다가 있기 때문인데 두호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풀어볼까요? 그러죠. 두호동은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명소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북부 해수욕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뭐 남부, 북부 이런 용어를 요즘 많이 안 쓰니까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인데 대표적으로 저 뒤에 바라 보이는
영일대라고 하는 누각이 있어서 네. 해수욕장 이름이 영일대 해수욕장이 된 거죠. 네. 강릉의 경포대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의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름이라고 보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거는 대라기보다는 루가 맞습니다. 사실 대는 언덕대자이기 때문에 경포대나 해운대처럼 언덕이 있을 때는 대가 맞는데요. 네. 경회루라든지 촉성루라든지 그러한 2층 루각은 루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만들어진 해상 루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일루라고 하는 이름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아서 왔더니 영일대 누각이 있더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일대보다는 영일루로 불려도 모색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네요. 해수욕장은 뭐 영일대 해수욕장 아주 아름답죠.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뭐 멋진 풍경 아니겠습니까? 포항 두호동 답사의 두 번째 코스는 설머리 물회지구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면 더욱더 생각나는 포항 최고의 별미 물회. 어부들이 배 위에서 급하게 먹던 음식이 지금은 포항을 대표하는 진미가 됐는데요. 설머리 물회지구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포항의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꼭 찾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포항에 오면은 먹어야 할 물회 그리고 물회들이 그렇죠. 쭉 가게들이 질비해 있는 곳 바로 이곳 설머리 물회지구입니다. 두호동에 역시 있는 거고요. 네. 설머리라는 용어가 또 나왔네요. 우리가 이때까지 두모치를 이야기했는데 네. 여러 자연불학이 어우러져서 두호동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두무치처럼 설머리라는 자연불학이 있었습니다. 뜻이 뭐냐면 부소장이 있던 형산에서 네. 포항의 남쪽이죠. 형산에서 멀리 바라봤을 때 바다를 만나는 땅끝이 이곳인데요. 이곳이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얀 포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설자에 끝말자를 써서 설말, 설머리가 되어서 이 지역은 설머리라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포항에 살고 있고 포항에 오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곳을 데리고 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머리 의미로 물어볼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아, 도움이 됐네요. 물에 한 그릇 먹을 때 예. 설머리는 이런 뜻이 있어라고 예. 설명해 준다면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설머리에 물의 거리가 생기면서 네. 어떤 두호동은 관광뿐만 아니라 외식까지도 포항에서 갖추어진 그러한 동네가 된 거죠. 포항 두호동 답사의 마지막 코스는 스페이스 워크입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포항의 핫플레이스. 이곳에서 바라보는 영일대 해수욕장의 풍경은 색다른 감동을 주는데요. 두호동의 현재를 보여주는 스페이스 워크. 어때요? 두호동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죠? 오늘 두호동 우리 포항의 바다와 함께 있는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맞습니다. 요즘 가장 포항의 핫한 곳이죠. 뒤쪽으로 보이는 스페이스 워크도 맞습니다. 걸어서 투어가 가능하잖아요. 바닷가에 인접해서 아주 얕은 산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호공원이라고 하죠. 사실 오늘 우리가 두호동을 하고 있지만 두호동과 한호동은 두 군데가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 높은 곳에 이제 스페이스 워크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워크에서 바라보는 또 두호동 또한 아름답고요.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곳 두호동에서도 또 스페이스 워크가 바라 보이고요. 아주 뭐 명물이죠. 예, 포항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두호동도 굉장히 멋있지만 앞으로 우리 두호동은 즐길 거리들, 볼거리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 또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죠. 불빛 축제. 또한 이곳 영일만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틸 아트 페스티벌. 네. 예, 또한 우리 포항에서 대표적인 볼거리인데 이곳 두호동에서 또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에는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더불어서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굉장히 올해는 좀 마스크를 벗고 즐길 수 있는 대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포항에 살고 있는 포항 시민들 더불어서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올 여름을 넘어 가을까지 이곳 포항에서 두호동에서 포항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면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호동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예, 좋습니다. 다음 동네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동네 이야기. 포항 두호동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서 소소하지만 즐거운 동네 투어를 즐겨보세요. 오늘 24시간 무너지지 않을 아주 촘촘한
데 갈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데. 저는 밤도깨비예요. 어쩔 수 없는 그 일상으로 인해 밤을 즐기진 못하고 했었죠. 오늘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저 먼저 갈게요. 저 오늘 엄청 중요한 좋은 곡 가거든요.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맨날 이래 날 독립서점인데 사장님의 시선으로 추천하는 수많은 책들 그리고 귀여운 소품들 그리고 음료까지도 함께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두루두루 갖춰진 그런 책방입니다. 즐겨 읽고 싶죠. 최근에 읽은 책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 새해예요. 1월 1일부터. You shake my nerves and you rattle my brain. Too much love drives a man insane. You broke my will, but what a thrill. Goodness gracious, balls of fire. I laughed at love cause I thought it was funny. But you came along and 네, 오늘 프로그램은 이제 심야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뭐 평론가님이 이제 소개하는 책을 3권을 가지고 음악도 함께 듣고 맥주도 같이 한 잔 즐기는 그런 편한 시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상석에 앉아. 상석에 앉아. 아, 네네. 노쇼 방지. 미리 예약금을 지불했었거든요. 돌려받았습니다. 원프레이 드링크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맥주요? 예, 아유 그래. 평론가 이덕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하고 곰숨의 LA 운동화, 또 김영준 평론가의 무서운 극장 이렇게 3권이거든요. 아기자기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막 강연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건 아니고요.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결말을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주셨는데 주제에 맞는 음악 신청기? 이걸 낭독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MBC 교수님이 서서 읽을게요. 인간의 삶은 마치 악보처럼 구성된다. 미적 감각에 의해 인도된 인간은 우연한 사건을 인생의 악보에 각인될 하나의 테마로 변형한다. 그리고 작곡가가 소나타의 테마를 다루듯 그것을 반복하고 변화시키고 어느 정도 좀 느낌은 받았죠. 닥치는 인생을 조금 악보처럼 피하지 말고 즐겨라 뭐 이런 내용 아니었나요? 음악을 틀어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도 하시고 되게 잘 즐기고 계시네요. 또 아는 얘기고 읽었던 책이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맥주를 주시네. 이게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우리 끝까지 재미나게 이 시간 즐겨보아요. 두 번째는 이제 LA 운동화라고 L이 이한열이거든요. 이제 이한열의 운동화가 복원되는 과정을 다룬 소설인데 혹시 예전에 뭐 기사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한열 운동화가 다 파손이 돼가지고 한번 복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복원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겨울이면서 그런 과정들이 쭉 이렇게 전개가 됐었는데 김신이 이제 그 과정을 다루는데 복원이 성공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방탄소년단 신청했을 거예요. 이거
누워 있기 때문에 그 음악가 중에 그냥 음유시엔이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레너드 코엔이라고. 레너드 코엔? 네네. 그분 그 음악 자체가 그냥 가사 자체가 굉장히 그 테이크 디스 왈츠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나 그럼 이거 신청해야겠다. 가사를 나중에 뭐 이렇게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말고요. 예. 제가 평소에 어려운 책들을 잘 읽지도 못하고 베스트셀러에만 고집하는 성향이거든요. 그 평론가분의 뭔가 설명이 더해져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호기심이 확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번 또 읽어보겠다. 그 다짐해서 바로바로 즉시 구입을 했죠. 서울시리 여긴 도시 밤이 오지 않는 도시 달이 뜨지 않는 도시 오늘 시에 드라이브. 오, 시간이 완전 좋은데?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재즈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재즈바에 방문해볼 예정입니다. 혼자 왔지만 이런 곳에서는 친구를 사귀는 재미도 있는 거거든요. 어머. 자, 오늘 제 친구 좀 해주세요. 혼자 왔거든요. 현우님 짜자잔 준비했습니다. 10,000원 먼저 내고 주문하면 되는 거죠? 이 분위기에 딱 젖어들 수 있도록 어여쁜 칵테일을 마셔야겠다. 아, 뭘로 먹지? 블루 하와이요. 네. 이야!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모르는 사람과 합석해서 친해지기? 우리 친하잖아요. 우리 좀 차차 공연 즐기면서 친해지도록 할게요. 아, 진짜. 금요일, 토요일은 라이브 뮤직을 재즈로 들을 수 있고요. 평일은 이제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이렇게 LP나 CD로 들을 수 있는 재즈를 좋아해서 그때부터 음악을 모으고 2009년에 이제 라이브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죠. 저희는 광주 전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크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진짜로 역대급으로, 그치? 네,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콘서트인 줄 알아가지고. 일단
재즈를 이제 어렵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1950년대, 뭐 60년대 그때 미국의 대중가요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재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실 만한 정말 괜찮은 LP 음악이 있을까요? 나온다. Stand by your rain. It's something wrong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g. 다시. Stand by your man. 이제 미션의 끝맺음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다는 우리 SNS 마팔 한번 할까요? 어때? 어때 희진? 어때 희진? 좋아요. 우리 이제 친구예요. 맞죠? 네. 이게 혼자 가도 옆 사람과 그 공연 하나로 박수도 치게 되고 즐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신선하면서도 아주 좋았어요. 다시 돌아온 일상. 되찾은 불금. 어렵게 되찾은 만큼 더욱 알차고 소중하게 보내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느새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여름하면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반갑고요. 또 실록의 싱그러움이 눈까지 즐겁게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아산에서 이렇게 성큼 다가온 여름을 만끽해보러 가보실까요? 여름날 수목원은 갖가지 꽃들과 나무들이 싱그러움을 뿜어내고 시원한 물줄기에 더위도 저만치 달아나는데요. 아산의 여름 풍경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시원한 아산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초록일색의 특별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입구에는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뻗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여행자들을 반겨주는데요. 우와, 이 시원한 물소리까지 들으니까 마음이 더 상쾌해지는 기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네. 눈에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가득하고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이 사실 채석장으로 사용됐던 곳이에요. 아산만 방조제 건립하면서 사용됐던 채석장인데 2006년도부터 하나하나 손수 가꿔가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조성한 곳이에요. 뭔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랬어요? 얼른 좀 둘러보고 싶어요. 네, 가시죠. 네. 삭막한 채석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변신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이어졌을까요? 드넓은 곳 어디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와, 길이 너무 예쁜데요? 지그재그 같아요.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한 명소를 본따서 만든 길이고요. 가을에는 국화가 많이 보실 수 있고 봄에는 튤립이랑 수선화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시즌별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꽃들이 여기 이렇게 심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 수목원이 사계절의 아름다운 수목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물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와, 기대가 되는데요. 걷는 즐거움이 있는 지그재그 길. 그 길 끝에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특별한 조형물이 시선을 끕니다. 아니, 사실 밑에서부터 저한테 반짝반짝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궁금했는데 뭐예요? 이게 무동력 바람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빨리 돌고 바람이 적게 불 때는 천천히 돌고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입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전망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아래와는 또 다른 풍광에 넋을 놓게 됩니다. 우와, 전망 너무 좋은데요? 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여기가 저희 수목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방이 탁 트인 전망대에서는 아산과 평택을 잇는 다리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평택시까지 조망이 가능한 뷰 맛집입니다. 와, 진짜 전망 너무 좋다. 어딜 가도 이런 전망을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수목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습니다. 시원한 물소리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인공 폭포인데요. 폭포 아래로 연못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합니다. 수목원이라고 식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니 동물농장에서는 귀여운 사냥과 알파카들이 한가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 어우, 진짜 잘 먹는다. 아그작 소리. 먹어봐. 그렇지. 오고고 잘 먹는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수목원. 관람객들도 여름날에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잘 꾸며지고 유럽 정원 느낌이 나면서 걷고 싶고 또 이렇게 기둥들이 파리의 뭐 그런 느낌도 나고 수변이나 이런 물줄기 같은 게 너무 시원하고 가족들하고도 뭐 주말에 충분히 올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기들도 그렇고 뭐 동물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목원 안에는 여름꽃의 대명사 수국이 만개해 있는데요. 가을엔 국화꽃들로 뒤덮이고요. 계절마다 펼쳐지는 다양한 꽃들의 향연 또한 수목원에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올 가을에는 국화 백만송이를 또 준비했으니까요. 가을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을에 또 한 번 와야겠네요. 꼭 와주세요. 네, 꼭 올게요. 네. 아산에서 만나는 여름 풍경 두 번째는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지중해 마을입니다. 산업단지가 늘어서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이 마을 전체를 유럽풍으로 조성해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골목마다 감성 가득한 공간과 이국적인 분위기가 마음을 설레게 해줍니다. 아니,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지? 저긴가? 얼른 가봐야겠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오? 그런데 메뉴 이름이 아주 독특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맛있는 냄새를 쫓아왔는데 혹시 그 주인공이 묵은지 파스타인가요? 네, 맞습니다. 메뉴는 생소하지만 맛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드디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묵은지 파스타를 영접했는데요. 빨갛지가 않고 세상 순해 보이는 비주얼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와, 아니 이 코끝을 자극하는 그 묵은지 냄새가 입맛을 좀 돋구는데요. 향도 좋지만 먼저 드셔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좋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동서양의 만남 묵은지 파스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 어떠세요? 와, 되게 매력 있는데요? 매력 있으시죠? 사실 오일 파스타 계속 먹다 보면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이 지금 탱글탱글한 면 그 사이사이로 그 묵은지의 새콤하고 또 담백한 맛이 들어오니까 이 피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묵은지 파스타의 비법을 살펴봅니다. 특이하게도 파기름을 베이스로 사용하고요. 거기에 한 번 씻어서 볶아놓은 묵은지를 넣어준 다음 불맛을 입혀가며 한 번 더 볶습니다. 이어서 조갯살과 함께 육수를 부어주고 면을 넣어 한 번 더 볶아주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묵은지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알리오 올리오에다가 또 조갯살까지 넣으셨으니까 좀 봉골레가 합쳐진 또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한 맛을 묵은지가 맛의 조합을 한껏 더 식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요리입니다. 대파와 오일의 살짝 부족한 맛을 꽉 채워주는 묵은지. 자꾸 먹게 되는 중독성 강한 요리입니다.
묵은지의 새콤하고 담백한 그 또 맛에다가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느낄 수 있고요. 해산물의 냄새가 또 함께 나오는 게 정말 너무 매력 있어서 저는 이 묵은지 파스타 때문에 단골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아하세요, 이 메뉴. 이번엔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건너가 독일식 족발 요리를 만나봅니다. 독일에서 드셨던 분들이 정말 여기가 퓨전이긴 하지만 훨씬 더 맛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주도 앞다리를 사용한 족발입니다. 겉은 바삭, 안은 촉촉. 와, 이거 안에 지금 육즙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아, 얼른 먹어보고 싶다. 제주산 돼지로 맛을 낸 슈바인 학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소리 들리세요? 네, 소리 들려요. 껍데기의 그 바삭바삭함하고 안에 진짜 촉촉한데요? 네. 그 짭조름한 소세지랑 족발의 중간인 느낌? 맛있다. 네. 비법은 바로 오븐에서 1시간가량 구워주는 데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육즙은 뚝뚝 떨어지고 껍질은 아주 바삭해진다고 합니다. 고기 자체도 맛있지만 이 집만의 비법 소스에 찍어 먹으면 풍미가 한결 살아납니다. 묵은지 파스타도 우리가 좀 한국적인 맛이었잖아요. 네. 이 소스에서도 또 그런 느낌이 나요. 한국적인 맛이. 그렇죠. 제가 이 소스를 개발했는데요. 좀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넣고 짠맛과 단맛의 조화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네. 같아요. 짠맛과 단맛의 조화. 이국적인 지중해 마을에서 즐기는 특별한 요리들. 여행의 즐거움을 샘솟게 하는 1등 공신입니다.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초록초록한 식물원에서 힐링도 하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지중해 마을 속에서 맛있는 음식까지 먹었더니 정말 눈도 입도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초여름 싱그러운 에너지를 받고 싶다면 아산으로 놀러오세요. 바다가 없어도 여름의 시원함이 가득한 아산. 초록의 나무와 갖가지 꽃들이 생기를 뿜어내고 파란 하늘 아래 마음까지 하얗게 물들여줄 지중해 마을에서의 특별한 별미까지. 이 여름 아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쇼핑부터 먹을거리가 많은 이곳에 플리마켓부터 아트 체험까지 각종 이벤트와 함께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곳은 어딜까요? 자, 여러분 이 조각상만 봐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이곳은 춘천 명동거리인데요. 이 명동거리가 토요일, 일요일마다 새로운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 주말이 더욱 즐거운 곳, 뻔뻔한 놀이마당으로 놀러가 볼까요? 춘천을 대표하는 쇼핑거리이자 가장 오래된 상권인 명동. 주말엔 더 특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 뻔뻔한 놀이마당 어떻게 좀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예, 저희가 그 레고랜드 개장과 함께 레고랜드에서 오는 방문객을 이 원도심으로 얼마만큼 유입을 시키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뒀고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을 여기 원도심으로 많이 유입시켜서 여기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좀 하려고 저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뻔뻔한 놀이마당 언제까지 열리나요? 네, 요거는 이제 6월 11일 날 개장을 했고요. 11월 30일까지의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열리는 이런 행사입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북적거리는 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는 플리마켓.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수공예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부터 생활 소품들까지 눈길, 발길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뭐 살 게 많나 봐요, 정경 씨.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저 셀러들끼리 이제 뭐 좀 더 다양한 상품들 서로 홍보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됐고 또 많은 또 다양한 연령대가 있더라고요. 명동은 저희가 다른 데서는 뭐 연령대가 좀 높기도 한데 여기는 또 젊은 층도 있고 가족층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상품을 노출시키기도 좋고 그리고 사은품 행사도 하면서 좀
인사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 주스들이 가득한데 뭘 팔고 계신 거예요? 수박 주스랑 초당 옥수수 우유 이런 거 팔고 있어요. 초당 옥수수 요즘 되게 핫한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들고 저희 제철 과일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네. 그래서 더 신선하고 맛이 좋아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아 진짜 여러분 더울 때는 이 수박 주스 많은 게 없잖아요. 이거 뇌까지 시려요 지금. 너무 맛있네요. 정말 천연 수박의 달달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바쁘게 지나다니던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놓으면서 급기야 긴 줄까지 세워둔 곳이 있는데요. 뭔가를 갈망하는 듯한 뜨거운 눈빛. 도대체 뭘 기다리나 했는데 짜잔! 돌리기만 하면 선물이 나온다는 룰렛 이벤트.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상품권도 있고 한데 저는 역시나 또 야망이 큰 여자이기 때문에 춘천사랑 상품권 정도 좀 받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렛인데 네. 돌리는 건데. 아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럼 죄송해요. 다시 할까요? 뭐 갖고 싶어요? 저요? 저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네. 너무 더워서? 네. 만약에 꽉 나오거나 지면 어쩔 수 없죠. 뭐 받고 싶어요? 상품권이요. 상품권? 상품권으로 뭐 하려고? 뭐 살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상품권? 아마 상품권 같을 것 같은데. 제발. 참가자들의 최애 상품은 역시나 춘천사랑 상품권. 안녕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저요? 저 상품권이요. 상품권 얘기하면 보통 이게 나가요. 왜 그러세요? 진짜. 한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네, 아무나 그냥 돌려주세요. 좋아요. 상품권이 과연 나오실 수 있을지. 제발 꽝만 아니오라 제발. 사탕이 나가갑니다. 제발. 아니 오지 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말한 대로 되나 봐요. 너무 신나네요. 오늘 뭔가 행운의 여신이 저를 도와주나 봐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뻔뻔한 놀이마당.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위한 체험 이벤트까지 마련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픽셀 아트와 십자수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아이들을 위한 체험이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즐기기에도 그만입니다. 상인회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과 픽셀 아트를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체험 부스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 소근육 발달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도안이 없이 그냥 만드는 친구들은 상상력, 창의력도 개발에 되게 좋고 어르신분들은 이제 치매 예방이나 이런 데도 정말 두루두루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지나가다 봤을 때 당연히 유료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무료라고 하니까 이렇게 와서 신박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만나는 즐거움들. 이 마이크 소리는 또 뭐죠? 노래 한 곡 하시면요 5,000원짜리 상품권 드려요. 두 곡 하시면은 앵콜이 나서 두 곡째 들어가면 2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거리 노래방.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네 신청 많이 해주세요. 노래 오, 정경 씨도 참가하시려고요? 여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굳이 저의 라이벌이 될 분까지는 없지 않을까. 오늘 한번 제가 이곳을 한번 놀래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노래방에 나타난 숨은 실력자들. 춘천에서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다 모이신 것 같은데요. 오, 자, 드디어 정경 씨 차례. 표정은 검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의
우리 이정경 리포터, 네, 실력자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주신 우리 이정경 리포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춘천 이 뻔뻔한 놀이마당 네. 어떻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은 기획이고 이제 시장 문화가 살아나는 거에 이바지하는 이벤트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지금 코로나 이제 끝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지금 마련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뻔뻔한 놀이마당, 쇼핑,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까지 이벤트들이 가득합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축제, 주말엔 춘천명동으로 놀러오세요.